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 30억 원대에 이르는 만큼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문유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판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오늘 나오는 그 선고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일단 일부 일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혼인을 한 부부의 이 법률적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행위, 이것을 부정행위라고 봐서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최태원 회장은요, 2015년 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존재를 알리면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걸 밝히면서 2017년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예. 이혼에 반대하던 노소영 관장은 2019년 12월에 이혼에 응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하게 됩니다. 이 최태원 회장에 대한 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던 항소심 진행 중에요. 이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이제 불법행위, 이 부정행위로 인한 네 맞습니다. 예.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30억 원의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금 상황에서 오늘 서울 가정법원이 이 노소영의 관장의 그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액수가 얼마인지 또는 인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 두 사람 사이의 쟁점이 그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아닌지 그 여부더라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보시죠. 네, 그 여러분들 소멸시효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그 우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잖아요.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건데요. 이 형사상으로 공소시효가 있다면 민사상으로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형사상 공소시효라는 건 너무 오래된 범죄에 대해서 이 피고인이 범죄자가 오랜 시간 도피 생활로 인해서 처벌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뭐 80년이 지난 범죄를 이제 와서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우리가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민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0년 전에 내가 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입증을 할 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들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둔 제도가 민사상 소멸시효 제도입니다.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인데요. 이건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인데 우리 민법이 이 기간을 이 가해자나 이 손해 발생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간 이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로 더 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돈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희영 이사장 측은요. 내가 부정행위 한 것이 맞을지라도 이미 3년이 지나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 자체가 이 부정행위, 이 불법행위가 있고 그때로부터 3년이지만 최초의 불법행위가 아니라요. 부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불법행위 내가 오늘 1월 1일에 얘를 때렸고 다음에 1월 1일에 때렸다면 다음에 1월 1일은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행위가 뭐 2017년 1월에 있었더라도 2018년에도 여전히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새로이 시효가 진행된다는 게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노소영 관장은 현재까지 이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 관심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한 가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30억 원대인데 이게 금액도 상당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제 노소영 관장이 나도 이혼에 응하겠다 이게 반소인데요. 반소를 제기하면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위자료 3억 원만 청구를 했습니다. 이 법원의 판사로서는요. 청구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줄 수가 없어요. 2천만 원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그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 2억을 청구하게 되면 그 안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1심에서는 노소영 관장이 3억 원만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2억 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항소심에서 이 위자료 액수를 이 노소영 관장이 30억 원으로 청구 취지에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그 재판부에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과 별도로 이 부정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제 지급해야 될 금원이 20억 원이라고 판결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데요. 이 노소영 관장은 내가 입은 손해가 왜냐하면
그 최태원 회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내가 혼외 자녀가 있다, 이 동거인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가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받았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의 위자료가 너에게 그 손해를 네가 그 충분히 배상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라고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런 부분을 주장을 해서 20억 원을 항소심에서는 인용을 했고, 이 노소영 관장은 김희영 이사장에게도 30억 원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에게는 20억 원 이제 위자료 판결 나왔고, 오늘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는 30억 원을 청구한 건데, 그 위자료를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20억 원 판결이 나온 상황이니까 뭐 1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예 별개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상은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상간행위로 인한 부정행위거든요. 이거는 부정행위에 의한 불법행위 청구권을 두 사람이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부정행위 자체가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폭행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공동 폭행인 경우에 두 사람이 A와 B가 같이 어떤 사람을 때렸을 때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는 피해자가 한 명이면,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의 손해가 나왔다라고 네. 했을 때 A를 상대로 먼저 이 피해자가 내가 1,000만 원의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를 청구를 해서 1,000만 원을 다 받아갔다면, B가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B에게 다시 청구를 하면 너는 너의 피해액을 다 받아갔구나, 더 이상 B한테는 청구하지 마라고 해서 법원이 청구 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적 관계에서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해서 A는 1,000만 원을 만약에 반반 둘이 공동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나는 500 책임이 있고 B도 500 책임이 있는데 내가 1,000만 원을 다 갚았으니까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둘이 같이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일단 너희 둘은 피해자한테 1,000만 원 갚아라. 그리고 A가 B한테 B가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결국 500을 돌려주게 돼서 피해자는 1,000만 원 다 받게 되고 A는 500만 원, B는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걸 이제 위자료로 가지고 와볼게요. 위자료를 가지고 오면 이 부정행위를 한 두 사람이 있잖아요. 이 최태원과 그 김희영 이사장 A, B가 있는데, 이 최태원이 만약에 20억 원이 이 노소영 관장의 이 뭐 여러 가지 위자료 액수를 전액을 충족시키는 액수라면, 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아까 공동불법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제 법원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최태원 회장이 그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금액을 다 변제를 했어, 또는 다 집행이 났어, 판결이 났어라고 이유로 기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청구를 할 때 애초에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되는, 치료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100만 원밖에 청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A한테 100만 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다리가 더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됐어. 그러면 900만 원 추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B를 상대로 900만 원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에 또 대입을 해보면, 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이 이제 청구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애초에 한 금액이 전부 충족시킬 만한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추가로 이 청구에 대해서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노소영 관장이 제기한 소송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이번 소송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최근까지 1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최근까지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피해를 받았다는 것들이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이혼 소송 안에는 재산 분할은 그 두 사람 간에 이 부부 사이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고요. 위자료는 이제 그 두 사람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제 배상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별개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은 이 최태원 회장이 그 김희영 이사장에게 그간의 부정행위를 하는 동안에 뭐 1,000억대의 금액을 썼다고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최태원 회장의 판결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그 김희영 이사장에게 쓴 돈이 219억 원에 이른다라는 판결의 기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이 위자료, 그 노소영 관장의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서 이룬 공동 재산을 다른 이 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썼다면 당연히 이제 그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려가 된다면 이제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이 그 위자료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 재산의 그 재산 분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노소영 관장 그리고 최태원 회장 이혼 소송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어제 정해졌더라고요. 지금 이 두 사람 상고심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보통 이제 상고심이 제기가 되면 주심이 정해지고요. 이 소부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액수 자체는 이제 그 액수가 큰 거고 어떻게 분할을 나눌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위자료 액수가 부부 관계가 파탄나지 않았을 경우에 둘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인용이 되고 부부 관계가 그로 인해서 깨졌다. 우리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 이러면 조금 더 액수가 많이 인정돼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인용이 되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의 그 항소심에서는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됐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액수,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개념이 약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위자료 액수가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을 하긴 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됩니다. 네, 오늘 짧게요. 오늘 나올 1심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1심 결과요? 네. 어렵네요. 그거 1심 결과 한번 나오고 나면 네. 또 다시 한번 또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네. 하고요.